이제 네 번째 테마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 8개 테마를 준비했는데 찍는 거랑 오늘은 딱 6개 테마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4번, 5번 테마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한 20분에서 30분 6번째 테마 에서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알았죠? 자, 보세요. 먼저 강조의 오류. 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걸 생각해 봐야 돼. 자, 1번, 2번 테마는 그러니까 크게 국어의 본질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3번 테마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그지? 그래서 1번, 2번 있잖아. 1번, 2번은 앞으로도 국어 문제풀이반에서 맨날 할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3번부터 니네가 꼭 좀 암기를 해야 된다. 자, 4번도 한번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들이야. 자, 강조로 한번 봐. 자, 어떤 배가 항해를 시작하는 초장부터 그 배의 선장과 그의 동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이 불화는 그 동료의 주벽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는데, 주벽이 뭐니 얘들아? 주벽. 술버릇이란 말이죠. 자, 주벽 가로 묶어봐. 만약에 니네들이 글을 읽을 때 주벽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선택지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지문을 읽을 때 몰라. 그럼 가로로 묶어버리고 버리라고. 그러면 이 불화는 그 동료 때문에 더욱 악화됐죠. 그죠?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선장은 열렬한 금주 운동가였다. 자, 금주라는 말은 알지? 이게 주벽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더 쉽게 알겠죠. 금주는 술을 금하는 거. 금연. 요즘엔 노담이라고 하던가. 원래는 금연이어야 되는데. 노담 알지? 노담. 나는 친구가 뭐해도 나는 노담. 이러잖아. 담배 피지 않는다고 노담이라며. 요즘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금주 금연 이 말이지요. 금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금지하는 열렬한 운동가였어. 게다가 그는 동료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였던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장광설, 자가 장광설 가로 묶어봐. 그러니까 이 장광설이란 단어도 얘들아 모른다. 말은 어려운데 근데 앞에 그지 이러잖아. 일장 연설을 늘어놓지 않고는 그랬지. 그걸 읽어서 기억하는 학생은 이 장광설, 이라는 말이 뭐야? 대명사잖아.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앞에 표현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 니네가 절대적으로 어휘력이 좋아서 장광설, 장황하게 말을 퍼뜨리는 거, 이게 장광설이죠. 이렇게 알면 좋고 모르면 패스해버려. 그의 동료를 더욱 술독에 빠지게 만들 뿐이었다. 어느 날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취해 있는 동료를 본 선장은 이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했다. 모 씨는 오늘 하루 종일 취해 있었음. 그 후 동료는 자기가 일지를 기록할 차례가 되어 자기의 과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웠다. 그 일지는 선주는 뭐니? 내 친구 선주니? 뭐야? 배선자지. 선박의 주인을 선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휘력인데 이런 어휘력이 없는 애들은 글 읽을 때 답답한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이 봤을 때 니네가 1년 동안 해서 비문학 지문을 읽는 거 있잖아. 비문학 지문을 읽는 어휘력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정말 선생님 수업 잘 들어야 됩니다. 선주에게 보고될 것이고 선주는 그런 사실을 알면 그를 해고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던 것이다. 해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감봉당할 일이었다. 그는 선장에게 그 사실을 지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선장은 그 청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는 염려와 궁리 끝에 선장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항해일지에 일상사항을 다 적어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넣었다. 오늘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오늘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 이거 아주 팩트지 얘들아. 분명히 안 마신 거 맞잖아. 근데 오늘 선장은 마시지 않았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오늘은 안 마셨지만 다른 날은 마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도 항상 하는 건데 자 선생님 봐봐 여기 이 언어가 표현하는 건 잘 봐.
재밌는 사실은 이 언어 표현은 어떠한 팩트, 보여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어떤 언어든 봐봐. 바위를 봤어. 이 말은 바위를 봤어 대신 뭐야? 아, 바위 아니고 못 봤구나라는 뭐야? 표현되지 않은 거. 맞지? 표현되지 않은 걸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습니다. 상상하게 돼 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표현했을 때 봐봐. 이런 거죠. 야, 오늘 너 머리가 쌈박한데? 이러면 뭐야? 그냥 머리 쌈박하다고 봐주면 되는데 내가 평소에는 내 머리가 이상했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좀 삐딱한 애들은. 그렇지 않냐? 어떤 말만 하면 삐딱하거든. 그럼 다 그전에 안 했다는 거야. 야,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그러면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좋은 말이잖아. 근데 오늘만 예쁘다는 거야? 이게 참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표현은요, 항상 표현되는 거는 분명히 한정적이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은 뭐야? 그 한정되어 있는 그 밖의 것까지를 보고 싶어 하죠.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 그거에 대한 자기 주관이 들어간다. 그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봐봐. 오늘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 이 표현을 해서 다른 거 다 앞뒤 다 빼봐. 니네가 선주가 돼서 길도는 오늘 강의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 그럼 그냥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근데 오늘 안 마셨어? 그럼 다른 때는 마셨단 말이야? 이 미친 선생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참 그게 재밌는 표현. 이 언어 표현에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 진짜. 특히 언론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언론이 특히 너네들은 뭐 보면 안 되는 영화인가? 내부자들? 모히또 한 장 그 영화가 언론인들 얘기가 나오거든. 언론은 뭐야? 아주 애매하게 써놓는다는 거지. 이번 정치인은 뭐지? 어쩌다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돌려버리는 거야. 예로 언론에서 뭐가 재밌냐면 무슨 객관적인 거 없나? 정치 얘기는 무조건 주관적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언론 같은 데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이제 선생님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나성범이라는 NC 야구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는데 지금 뭐야? 실패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리그 팀도 나성범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기사가 그지? 나성범 무릎 부상 이력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실패 그런 거야. 제 부상 때문에 이번에 안 됐구나. 이런 거랑, 그지? 나성범, 어떠한 구단도 접촉해오지 않은,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제가 무릎 부상 때문에 이번에 안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랑, 어떤 구단도 접촉해오지 않은 거야. 쟤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쟤는 관심도 없는 애구나. 그지? 어떤 표현에 따라, 분명 둘 다 뭐야?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못했음이잖아. 근데,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쟤는 완전 무시당했네. 개무시당했네. 이거라.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를 불쌍해할 수 있는 거랑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 속에는 항상 이렇게 주관성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관성에 맞춰서 주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이해돼? 근데 사실 그 기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실패했구나. 이렇게만 보면 간단하지. 근데 자꾸 뭔가를 생각하려고 한다. 우리 인간의 습성상. 그래서 항상 언어 표현이 있으면 팩트만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만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꼭 팩트 그 이상을 생각한다.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 자, 그 밑에 걸 봐.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할 때 지문을 읽으면서 표현된 내용만 내모쳐봐. 표현된 내용만 봐야 해. 그런데 표현된 것 외에도 뭔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예에서 보듯
오늘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 이런 동료의 말은 팩트에 어긋나지 않았다. 팩트죠. 그죠? 그럼 그 팩트만 보면 돼. 아, 오늘 안 마셨구나. 그러면 되는데, 하지만 오늘 안 마셨다면 오늘을 제외하고는 계속 마셨다는 말이지 하고 오늘을 강조해서 본단 말이죠. 오늘 이거. 그죠? 어느 구단도 접촉하지 않아. 어느 구단도? 나성범 이 새끼 무시당하는 놈이구나. 근데 무릎 부상 때문에 이걸 본 거야. 불쌍해. 사실 우리가 나성범을 불쌍해 할 일이 없거든요. 왜? 나성범 연봉은 거의 1년마다 로또 복권을 받고 있어요. 그죠? 뭐 6, 7억씩 연봉.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만 못 갔을 뿐이야. 근데도 그 세상 보면 우리가 제일 하는 게 연예인 걱정.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면, 그지? BTS 안 됐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쟤네도 돈은 벌까? 엄청나게 벌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연예인도 진짜 쟤 누구야? 듣보잡도 웬만큼 좀 활동하면 뭐 집 한 채씩은 다 사있더만, 그지? 그런 거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연예인 걱정. 그죠?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부러워서 그렇지 뭐. 자, 보세요. 자, 오늘 안 마셨다면 오늘을 제외하고는 계속 마셨다는 말이지 하고 오늘을 강조해서 보면 사실로부터 왜곡된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되죠.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되고 오류를 범한다. 거기 들어가. 알았지? 팩트만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본다. 그 이상은 뭐야, 얘들아? 자기 주관으로 보지. 이걸 뭐라 그래? 강조의 오류라고 한다. 어떤 단어를 딱 보면서 이거 오늘 이렇게 보면 무조건 강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문제를 갖고 설명해보자. 그럼 국어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하는지. 자, 우리 나중에 녹화된 걸 본 학생은 꼭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푼 다음에 잠깐 껐다가 이걸 보세요. 문제 풀고 보세요. 자, 먼저 2018년 5월 대성 N 메가에서 나온 건데, 자, 시는 빌려줄 몸한 채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해석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문제 봐봐. 1번 선택지를 보는 건데, 배추가 본 뒤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는 생각은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밑줄 쳐봐. 대상에 대한 우회. 자, 1번은 결국 얘들아 봐봐. 이런 생각은 그랬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건 결국 뭐야? 언어적인 표현이야. 시에서의 표현이지. 이미 이건 시에서 표현된 거잖아.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여야 돼? 요 지금 밑줄 친 거지. 밑줄 친 게 뭐야? 얘들아, 대상에 대한 오해지. 고개 들어볼래? 얘들아, 지금 이 표현은 대상에 대한 오해일까?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 대상에 대한 오해인지. 그지? 그럼 봐봐. 배추가 본 뒤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 그랬지. 야, 자라는 줄 알았다 이 말은 거야. 그렇게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 오해지. 그지? 근데 네가 생각해봐. 알았다 그랬어. 근데 그게 맞다 그럼 오해 아니야. 오해 아니지. 그럼 오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이 팩트만 갖고는 알 수 없지.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서 확인해 줘야지. 자, 이제 이 표현을 빨리 찾아봐봐. 진한 글씨로 돼 있을 거야. 속이 꽉 찬 배추가, 자, 진한 글씨로 돼 있다. 배추가 본 뒤 속부터 단단하게 울며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아. 근데 봐봐. 는데지. 는데 동그라미 쳐봐. 자, 이제 팩트만 봐봐. 알았는데 아니다지. 그잖아. 는데라는 표현은 그거잖아. 팩트만 봤을 때. 그러면 팩트만 봤을 때 그랬는데 아니다 그랬으면 뭐야? 이건 분명 오해였다 맞지? 그래서 1번 선택지 맞는 게 되는 거지. 알았지? 자, 2번 봐. 자,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겉잎, 속잎 일할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는 경험을 한 것이구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계기 밑줄 봐. 한번 가볼까? 두 번째는 이것도 분명 시적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니 얘들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 계기지. 이걸 잘 봐달라는 거야.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이 전환돼야 돼, 안 전환돼야 돼? 전환돼야 되지.
전환되는 순간 그게 계기가 될 수 있고 없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인식 전환이 중요하잖아. 그치? 자, 그럼 그 기본으로 지금 앞에 언어적 표현을 봐봐.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는 경험을 했어.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경험이라는 건 했겠지 무조건. 경험이 뭐야? 집합사. 표현되는 건 다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경험을 한 건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뭐니? 인식 전환이 됐냐 안 됐냐지. 근데 니네가 봐도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서 자라는 게 인식이 전환된 건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상황이 있어. 봐봐요. 우리는 1번 선택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1번 선택지를 보면 대상을 오해했었지. 오해했다는 것.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지. 오해라는 말이 그거잖아. 나는 국도쌤이 목소리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오해했어 이 말인 거야. 이미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야지. 그러므로 오해했어. 이게 맞다고 이미 왔잖아.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거는 뭐야? 인식이 전환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문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 3번 봐. 화자는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과정 속에서 끊어봐.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알구를 달듯 속이 차오는 배추의 모습 관찰 비추. 얘들아, 3번은 언어 표현이 되게 많았지. 시어에서 나온 표현이 많았잖아.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과정이지. 과정은 이거 무조건 맞겠지. 그 과정 속에서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알구를 달듯 속이 차오는 배추의 모습 관찰. 그럼 여기다 보기 들어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뭐야? 자, 잘 들어봐. 지금 요 언어적인 이 표현이 강조에 오류만 하지 않는다면 얘가 배추 모습이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그잖아. 배추가 아니면 당근의 모습이냐 파의 모습이냐 이런 거 아니야? 야, 모습인 순간 관찰이지. 그럼 3번 선택지는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얘가 배추의 모습인지만 보면 되지. 그럼 봐봐. 배추 모습인가? 배추가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과정에서 결구가 생겼지. 분명히 뭐라고 써있어? 배추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거 배추의 모습 맞지? 그거 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일이 없는 거야. 팩트를 그대로. 그러니까 1번만 확인하면 돼. 오해했냐 안 했냐. 오해한 순간 인식 전환된 거고. 그걸 배추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이제 4번. 화자는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방황하면서 비춰.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고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 쓸쓸한 현실을 깨닫고 비춰. 됐니? 그럼 잘 봐봐. 지금 요 4번은 자, 네모친 언어적 표현이지. 거기에 아까 누구지? 방황이 있지. 방황. 얘들아, 얘는 지금 방황하고 있니? 알 필요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방황인지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등불 하나 오지 않는 쓸쓸한 현실이지. 거기 들어가. 얘들아. 자, 잘 봐. 쓸쓸한 현실, 쓸쓸한. 아까 우리가 금방 배우고 적용해봐. 형용사지. 집합이 되게 큰 거지, 쓸쓸하는 거.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도 등불 하나 오질 않아. 등불 하나 오지 않으면 쓸쓸하겠니, 안 하겠니? 기본적으로 하겠지. 그래, 결국 남는 거 이거 방황이거든. 그래서 얘가 방황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근데, 자, 한번 봐봐요.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이지. 잘 봐. 길 떠났지. 길 떠나는 건 방황이 아니야. 그치? 너네가 생각해보면 길 떠나면 방황한 거 같단 말이야. 길 떠나! 방황. 됐어? 근데 잘 생각해봐. 방황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야?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게 아닌가? 이게 방황이지.
길 떠나서. 길 떠나. 자, 갈 때 가야지. 자, 방황하고 있니? 내가 쟤한테 가야지. 길 떠나서. 방황하고 있니? 아니사. 그러니까 지금 길 떠나에 니네가 꽂혀가지고 방황. 이게 맞다고 본 학생들은 지금 강조율에 빠진 거야. 알았어? 자, 그럼 길 떠나로 올라가 봐.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됐지. 얘들아, 길 떠나서 어떻게 된 거야? 알게 됐지. 그거 우리는 하나 알게 됐네. 잠깐, 길 떠나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방황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그치? 그래서 4번을 맞네 이런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길 떠났으니까 쓸쓸하겠지 이런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길 떠나 앞뒤를 보니까 오히려 길을 떠나서 결국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됐고 깨닫게 됐지. 그럼 그건 방황하는 게 아니잖아. 방황이 뭐야? 알 수 없었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게 방황이잖아. 근데 얘는 오히려 길 떠나서 알게 됐다니까. 이해돼? 고로 방황이 틀렸죠. 됐니?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이런 게 강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야. 자, 됐어? 국어 문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한번 봐봐. 아, 강조의 오류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런 표현과 요 표현의 이 친근함, 요게 친근할 때 우리가 강조 오류에 더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이거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뭐야? 길 떠나가 방황인지 아닌지는 양옆을 봐야 된다는 거지. 아까처럼 뭐야? 지금 얘가 오늘 술 마시지 않았으니 내용을 다 봐봐. 선장은 금주 운동가였지. 근데 오늘 안 마셨으면, 금주 운동가가 오늘 안 마시면 당연하지. 그럼 어제도 안 마셨고 그제도 안 마셨고 내일도 안 마실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오늘 술 마시지 않았으니 늘 하던 거였군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강조의 오류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용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습니다. 그래서 강조 오류 1번 문제 밑에다가, 자, 필기. 강조의 오류 해법. 자, 우리가 강조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그라미 1번. 그지? 주제를 알기. 앞으로야. 두 번째. 표현된 단어 앞과 뒤 확인하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무조건 길 떠났으니까 방황 이런 순간 틀린다. 길 떠난 게 방황인가? 하고 봐야 되죠. 지금도 봐봐. 배추의 모습. 야, 모든 모습이 배추의 모습은 아니지. 근데 봤더니 배추가 그랬다고 아예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인식전환. 무조건 인식전환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부터 사실 1번부터 확인했었지. 오해가 확인된 순간 인식전환이고 배추 모습이었지만 방황. 야, 생각해봐. 인식을 전환하면 다 방황이니? 아니지. 그러니까 길 떠났냐 방황.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닌데 우리가 강조의 오류에 이미 빠져있는 학생들은,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학생은 이미 이거를 헤쳐나올 길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어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야, 강조 오류에 빠졌어. 뭐야? 아,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문학 문제 풀 때는 항상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해 줄 거야. 야, 앞뒤는 봤니? 이렇게. 알았지? 좋습니다. 요게 강조의 오류고요. 자, 5번째 테마를 바로 붙이겠습니다. 자,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를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 보면 같은 강의 몇 번 하거든. 근데 지금 올해 한 2달 만에 강의를, 한 2달 만에 강의 거의 처음 하니까 선생님도 좀 감각이 좀 떨어진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양해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못 잡겠어. 내가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거 강조 오류 정도는 5분 만에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꽤 걸려버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못 잡겠네. 자, 이제 보기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도
내 생각에 한 15분 만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봅시다. 자, 이것도 하고 한 5분 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줘. 자, 칠판 봐봐. 얘들아, 요 얘기를 일단 칠판에서 얘기하고 갈게. 자, 먼저 보기 문제를 얘기할 건데, 보기 문제는 얘들아 크게 보기 자체를 두 개로 나눠야 돼. 문학 보기와 독서 또는 비문학 보기. 이렇게 보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모든 정의는 문학과 비문학 그런 순간에 전체 집합이 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 집합으로 나눠볼게요. 길도와 비길도들. 맞지? 그러니까 보기의 종류는 확정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확정됩니다. 그때 자, 잘 들어야 돼. 요때 보기에 문학이 나오는 순간 얘는 비교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문학이 나오는 순간 요거는 제한 문제입니다.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아마 그 2학년 때 그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본 학생들은 좀 설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설이 낀다. 자, 비교 문제와 제한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요게 지문인데 문학 지문에 문학이 나왔어. 보기에.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동등할 수밖에 없어. 알았어? 이렇게 동등한 관계일 때는 무조건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랑 같이 설명해 볼게. 만약에 이 보기가 비문학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네는 동등해, 동등하지 않아? 동등하지 않죠? 동등하지 않은 건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동등한 거는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번 잘 생각해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얘들아,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만약에 니네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을 막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하고 있어. 그때 만약에 엄마가 들어와서 야, 이놈아! 게임을 그렇게 좋아? 내가 게임하고 엄마가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네 게임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러면서 그래도 막 게임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하는 말. 야! 게임이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었다고 쳐봐. 얼마나 게임이 좋고 엄마 말도 안 되나 그랬어. 그럼 얘들아, 지금 엄마하고 뭐를 비교한 거지? 게임을 비교한 거지. 야, 갑자기 이상한 게 됐어. 게임하고 엄마를 비교한 거잖아. 그 순간 엄마는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비하된 거죠. 결국 게임하고 맞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비교를 잘못하는 순간 자기가 그 급이 되는 거야. 알았어? 지금 엄마랑 게임을 어떻게 비교하니?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한테 논리를 배우라고.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엄마 어떻게 게임이랑 달라. 영역이 달라. 엄마 나는 게임은 좋아하는 거고 엄마를 사랑해. 근데 엄마 말 못 듣는 게 내가 이 게임이라는 게 오락이라는 것에 빠진 거야. 이건 중독이야 엄마. 그잖아. 그런 식으로 논리로 말하면 한 대 더 맞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범주가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런 논리만 알면 잘못된 비교를 알게 돼. 알았어? 내가 좋아, 돈이 좋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럼 돈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그죠? 범주가 같은 것끼리만 비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비교를 하지만 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거야. 제한. 즉 얘의 시각으로 얘를 제한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문학작품인데 얘 때문에 얘가 달라질 수 있니? 그렇진 않지. 근데 비문학을 주는 순간 어떤 설명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한해서 보게 되는 거지. 즉 봐봐. 이 작품은 6.25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줬어. 그럼 이 작품이 갑자기 뭐가 된 거야? 6.25가 배경이 되니까 전쟁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나온 내용은 뭐야? 개미하고
뭐 개미하고 해피면 개미냐? 아니 쥐하고 고양이 얘기였다고 쳐봐. 그러면 분명히 쥐하고 고양이 얘기인데 뭐가 되는 거야? 아 얘가 전쟁이니까 남과 북, 남북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상징이 돼버리지. 그 전까지는 고양이하고 뭐 쥐가 막 싸운단 말이야. 근데 쥐가 맨날 도망가면서도 뒷다리로 가끔씩 거야. 색다른 공격을 했단 말이야. 재밌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전쟁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비문학일 땐 제안해주고 문학일 땐 비교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문제의 본질상 비교 문제는 얘들아 특징들을 비교하지 않겠니? 그럼 결국 특징들을 비교한다는 건 무슨 말과 똑같냐? 하나의 특징씩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A고 얘가 B라면 이렇게 풀면 돼. A와 B는 어쩌고저쩌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A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지. 하나의 특징으로 풀면 되잖아.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비교 문제는 그냥 선택지 자체를 하나씩 쪼개서 풀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같아? 보기를 일단은 안 보고 푼다는 거야. 자, 이해됐니? 두 번째, 그러면 비교하지 않을 땐 어때?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건 비문학의 시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기의 시각으로 풀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이때는 보기를 읽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기를 읽고 이 시각에 맞춰서 알았지?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어? 자, 요걸 이해부터 해봐. 알았어? 자, 그럼 이제 얘를 갖고 가볼게. 자, 10페이지 봐. 자, 10페이지에 작품에 이강명의 북창가가 있지, 얘들아. 자, 북창가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로 바로 가볼게. 예시 문제 봐봐. 보기를 봤지, 얘들아. 이렇게 안 맞죠. 자, 보기를 보면 보기부터 봐봐, 얘들아. 이존호의 시조지. 그러면 문학이니 비문학이니? 문학이지. 자, 문학이라고 써봐. 그럼 아까 뭐라 선생님이? 문학은 안 본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1번 선택지부터 봐. 기억은 끊어. 화자의 염려가 투영을 해. 투영 동그라미 쳐봐. 아까도 했지. 투영이라는 말은 무조건 맞지. 그럼 뭐만 맞으면 돼? 염려지. 그럼 기억은 염려인가를 봐야 되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보기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기억이 염려인가만 봐. 빨리. 기억. 선생님 봐. 기억이 염려인가 하고 보려고 봤더니 뭘 묻고 있니? 구름이지. 거기 들어봐. 구름, 먹구름. 염려. 그럴 수 있어, 없어? 구름은 염려다. 그럴 수 있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구름은 염려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하루 전에 배웠잖아. 니네들 공부, 원장님한테 봤잖아. 애들도 오랜만에 수업 듣고 그래서 아마 머리가 띵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3시간 넘어가고 있으니까 니네 머리 띵한 게 맞을 것 같아. 강의하는 나도 지금 정신없이 강의하고 있는데 듣는 너네들도 정신없나 보다. 야, 바로 정골 대답을 못하네. 야, 잘 생각해봐. 태양? 밝지. 구름? 걱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강조의 오류라니까. 어떤 단어를만 보고 이건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강조의 오류야, 얘들아. 알았지? 다시 한번. 지금 선택지 1번은 기억이 염려라고 물어봐서 봤는데 구름이지? 구름 꼈네. 염려야. 그럼 뭐야? 강조의 오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름 양옆을 봐야지? 보자. 구름 양옆을. 위를 살짝 봐.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이 남천으로 닿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들어오자 그랬지. 야, 잘 생각해봐. 따르고자 뜨는 구름. 구름이 뭐야? 따르고자. 내가 구름을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 싶다 그랬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구름.
여기는 좋지. 거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양 옆을 봤더니 이건 내가 지금 구름을 따라가고 싶고 집 앞에 두르고 싶은 거잖아. 긍정적인 거지. 염려는 부정적인 거지. 봐, 집합상 틀리잖아. 알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2번 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부러워 돼, 안 돼? 부러운 건 좋은 거지. 자, 좋다고 치자 이거. 3번. 화자가 처한 불행한 현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봐, 이거 하나 해놓고 나니까 벌써 안 되는 거 2개 보이지? 4번 봐. 화자로 하여금 추억. 자, 이게 추억이니? 두르고 싶은 거니까 추억 아니지? 과거의 것이 아니잖아. 나 그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 5번. 화자에게 현실 극복 의지를 불러주신대. 자, 현실 극복 의지. 자, 고전 시가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 알겠지만 현실 극복 의지 무조건 틀리다 그랬지. 그지? 뭐 그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 이제 알아도 고전 시가에서 극복 의지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벌써 답이 2번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 보기를 갖고 접근했을 때 벌써 나오면 보기 읽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답은 2번 이러면 된다고. 알았니? 좋아. 그러면 이번에 비문학 보기일 때 보자. 자, 비문학 보기일 때 밑에 봐. 보기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확인한다는 생각만 해. 대부분 한 문단짜리 짧은 비문학이니까 내용 잡기는 수월해. 그래서 다음은 보기 내용으로 한정해서 지문의 주제를 확인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보기부터 보자. 자, 제목은 이정환의 비가인데 작품은 비가인데 보기를 한번 볼게. 자, 보기 봐봐 얘들아. 임병양난 이후에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끊어봐. 핵심이 뭐니? 지금 형식을 활용해서 결국 얘들아 주제와 관련된 것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여기서는. 근데 니네가 봐도 전란이 뭐지? 전쟁이지. 전란 후 현실 문제. 밑에 봐. 자, 봐봐. 여기서 아까 자, 제한된 걸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제한된 시각은 뭐냐? 얘는 전란 후 현실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맞지? 좋아. 원래는 얘들아 이 보기도 안 볼 거거든. 근데 점수대가 낮은 애들은 보기 보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수업 들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선생님이 조금씩 수정해 줄 테니까 일단은 들어놔야 돼 이걸. 자, 그 다음 봐봐. 자,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법. 자, 동그라미 1번. 전란 후 현실 문제에서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요. 됐지? 또 봐봐. 임금을 향한 충정. 밑에 치고 동그라미 2번.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잘 생각해봐. 전란 후 상황. 이거 집합이 되게 크지? 이러면 무시하란 말이지.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잖아. 전란 후 상황은. 야, 전란 후 상황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하는 게 전란 후 상황이지. 임금에 대한 충정도 전란 후의 상황이지. 이런 집합이 큰 거를 니네가 빨리빨리 지워줄 줄 알아야 된다. 집합 작은 것만 봐야지. 그 다음 봐요. 여러 내용들이 복합돼. 당연한 거지.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봐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네가 비문학 보기가 나왔을 때 뭘 볼 줄 아느냐를 보라는 거야. 이런 것만 볼 수 있다. 전란 후의 현실 문제인데 전란 후의 현실 문제에 해당하는 게 뭐야? 구체적 집합이. 세자가 잡혀갖고 그걸 그려야지. 임금에 대한 충정. 됐니? 이걸 둘이 합치면 다들 유교지. 야, 세자를 그리워하는 거나 임금에 대한 충정. 둘 다 유교잖아. 자, 이 작품은 유교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자, 진술에는 끊어봐.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하자의 마음 미쳐봐. 됐니? 그럼 잘 봐. 이 작품엔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하니 안 하니? 당연히 하지. 그럼 이제 내용 표현을 봐봐. 다녀온고와 뉘라서 모셔오리 그랬지. 야, 시 읽기도 전에 고전 시간 그러니까 제목이 정말 중요해. 누가 모셔오리, 누구를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야. 잡혀간 세자를 누가 모셔오리 이 말이지. 그 말이라고 봤을 땐 세자 그리워하는 거 맞아 틀려? 맞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작품 없이도 풀 수 있다고 이렇게. 2번도 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시에 조구려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하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니? 그럼 잘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애석함이니까 아니라, 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 있지? 님의 시름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 있으니까 얘들아, 이건 표현된 거지. 언어로 표현된 거지. 그 다음을 봐.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 야, 어떤 인물이 없다면, 그 인물이 플러스 인물이 없다면 애석하겠지. 그러니까 애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해진 거야? 조구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해졌지. 근데 이름 조구리 봐봐. 이름 자체가 쪼구리. 어우, 쪼구리. 쪼구리. 마이너스가 돼. 이걸 마이너스라고 보는 걸 강조 오류라고 한다고. 조구리 앞길 빨리 가봐, 얘들아, 니네가. 빨리 육수에서 조구리 가봐. 육수의 조구리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치, 플러스지?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알았니? 자, 이렇게 푸는 거다. 자, 3번도 봐.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있음에도 신고한 하차를 맺은 결과는 봐. 칠수에서 세자가 이어풍상을 겪는다고 하자는 판단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봐봐, 얘들.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어떤 표현, 자, 봐봐. 어떤 언어 표현이 있지. 언어 표현들을 맺은 결과로, 자, 이걸 맺었지. 그래서 세자가 이어풍상을 겪고 있겠니, 안 겪고 있겠니? 자, 생각해, 빨리. 전란을 겪은 이후 세자가 잡혀갔으니까, 세자의 이어풍상을 겪는 건 당연히 어떤 걸 맺은 결과지. 이해돼? 이건 거의 맞다고 봐야 된다. 이거는 어떤 강조 오류가 될 게 없어요. 이걸 맺었냐 안 맺었냐의 문제니까. 알았어? 아까도 말했지만 배추의 모습, 이거는 뭐지? 강조 오류에 빠질 수가 없어. 배추냐 아니냐니까. 이것도 결과냐 아니냐니까 강조 오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것도. 근데 아까 조구리, 이런 거는 좋은 인물인지 나쁜 인지는 봐야 된다. 4번으로. 근심에 쌓여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하자는 제9수에서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고 했지. 잘 봐봐요. 자, 근심에 쌓여있는 임금. 아까 2번에 임금의 시름, 구중 임금, 근심에 쌓여있는 임금. 맞지? 이걸 떠올렸다는 하자는 당연할 거라고. 이건 강조 오류 여지가 없어. 근데 구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고 했지. 애태우다. 한번 생각해봐. 애태우다는 건 형용사지. 지파이 큰이잖아. 무진장 크지. 그럼 뭐만? 서울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뭐야? 애태우겠지.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 서울을 찾고 있냐 못 찾았냐가 중요하지. 빨리 구수에서 서울 찾았나 못 찾았나만 빨리. 구수에서 뭐라고 되니?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곳이 서울인 거 그랬지. 지금 어느 곳이 서울이야 그랬어. 서울을 찾았니 못 찾니? 못 찾았지. 그거 맞다.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5번도 봐. 제7수의 달 밝은 밤과 8수의 비에는 끊어봐.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하자의 전망각에 비춰봐. 잘 생각해봐. 달 밝은 밤이니까 부정적인 게 개선되리라는 기대할 수 있지. 비니까 할 수 있지.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 오류잖아, 그런 건. 그치? 그러므로 달 밝은 밤, 빨리 7수 가봐. 자, 구중 달 밝은 밤에 성녀가 뭔가 봐봐, 얘들아. 뜻 줬어. 성녀. 뭐니? 임금의 염려지. 그러면 구중 달 밝은 밤에 임금의 염려가 일정 만흐련이 그랬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만흐련이, 임금의 염려가 많다 적다. 달 밝은 밤에 임금의 걱정이 많지. 임금의 걱정이 많은 게 잘 될 거라는 기대와 전망이니 말도 안 되지. 그거 봐. 그러니까 달 밝은 밤이니까 좋을 거야. 이건 강조 오류라고. 이건 보기 문제인데도 그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결국 얘들아, 이 보기 문제는 답이 어디서 나왔어? 강조 오류에서 나왔지? 그래. 근데 푸는 방법은 결국 보기 문제를 푸는데 결국 강조 오류에서 나왔다. 보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자,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기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마지막, 그죠? 6번째 테마에서 메타인지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럼 잠깐 쉴게요.